네, 안녕하세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의 중단원 마무리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평면의 방정식을 새롭게 배웠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하에서는 방향 벡터가 중요했습니다. 방향 벡터. 보통 알파벳 U를 씁니다. 그래서 U1, U2, U3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은 법선 벡터 보통 n 많이 쓰고요. A, B, C로 줍니다. 그래서 이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평면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플러스 d는 0이라고 두고 요 점을 대입을 했을 때 만족하는 요 상수 d값만 잘 찾으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어요. 여기 a, b, c가 여기 법선 벡터의 각각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방향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2분의 x-3 마이너스 5분의 y-1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 분모에 요 값이 방향 벡터 요거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려고 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이 꼭 필요한 게 방향 벡터라고 했잖아요. 방향 벡터는 만약에 여기 A점이 1, 0,2이고 여기 B점이 1, 4,1이라고 할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거의 방향 벡터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방향 벡터. 그러면 방향 벡터 U는 AB 벡터랑 평행하니까 그냥 AB 벡터로도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OB에서 OA를 빼는 거니까 점의 좌표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에서 1 빼고 4에서 0 빼고 1에서 빼기에 마이너스 2 하면은 0, 4,3이 나오네요. 그러면 방향 벡터 중에 하나가 이게 0이 되면은 네, 어떻게 쓰는지 다 알죠? X좌표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두 개의 방향 벡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내면 되거든요. 4분의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B점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Y는 3분의 Z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빼기 0이니까. 이렇게 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 U라고 하면 2,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요 뒤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스몰 v 벡터라고 하면 2, 3이 됩니다.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L하고 M 있을 때 요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라고 두면 얘는 그냥 이 직선 L의 방향 벡터와 직선 M의 방향 벡터 사이에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사이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내적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U 벡터 크기, V 벡터 크기를 분모로 나누고요. 분자는 내적한 값에 양수 값을 취해주면 돼요. 왜냐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도부터 0도 포함이에요. 90도 이하로 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적은 각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분모는 이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러면 13 될 거고 얘도 13이 되겠네요. 그럼 13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얘는 특수각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에요. 자,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을 지나면서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거거든요.
법선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러면 1, 4, 마이너스 2 이거 차례로 x, y, z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z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고 요 점을 지난다고 해서 여기 평면 위에 대입했을 때 는이 성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7 마이너스 12 플러스 c 플러스 d는 0을 만족하는 d값 찾으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고 요거 하면 플러스 5니까 d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 얘를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이래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 볼게요. 그럼 2,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했어요. 근데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평면 알파가 여기 수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곧 이 방향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고 요 상수값만 구하면 되는데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d는 0을 만족해야 되니까 d값은 7이다. 그래서 답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7은 0.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4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거 알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요거를 베타 그러면은 요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거 공간도형 때 배웠어요. 교선이 생길 건데 이 교선 아무 점에서 각각 평면의 수선을 이렇게 찾아서 요 사이각을 우리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평면은 법선 벡터가 각각 존재합니다. 요거에 이런 법선 벡터 N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의 법선 벡터, 알파의 법선 벡터, 이렇게 수직인 벡터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요. 얘를 N2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법선 벡터 요 이루는 요 사이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사각형 A, B, C, D라고 하면 평면 A, B, C, D는 사각형이 되니까 총 내각의 합은 36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각은 요건 벌써 180도 되잖아요. 그러면 요 세타 값이랑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둘 수 있어요. 여기가 또 세타가 되는 거겠죠. 결국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할 때 각 평면의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가 세타였는데 요거 법선 벡터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사이에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선 벡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구하면 돼요. N1 벡터를 지금 여기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N2 법선 벡터, 이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4, 3,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두 벡터 사이에 각의 크기 구하려면 내적하는 그 정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에다가 N1 내적 N2 그 다음에 각각의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여기도 16 더하기 9 더하기 25 그다음에 분자는 각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25가 되겠죠? 얘는 50이었네요. 50에 25였으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콕사인이 언제일 때 2분의 1이 되나요? 맞아요. 세타가 60도일 때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였어요. 자, 다음 5번 두 점 A와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점 Q가 어떤 도형이 위에 있는 점인지 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보면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했네요. 그럼 그거는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P A 벡터에 루트를 씌우면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5라고 하면 얘가 위치 벡터니까 스몰 A 벡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P가 있으면 P점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한 얘가 P 벡터가 되는 거예요. 위치 벡터. 근데 이 뜻을 살펴보면 A와 P의 그러니까 이거는 P 벡터에서 마이너스 A 벡터니까 요렇게 더하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곧 이 벡터가 되겠네요. 여기 AP 벡터. 이게 항상 이 거리의 이 벡터가 점으로 나타내면 AP 벡터로 쓸 수 있는데 얘가 항상 3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A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원을 생각하면 여기가 전부 다 3인 거를 모아놓은 게 되는 거잖아요. P가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이겁니다. 뭐가 되냐면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9위의 점이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좌표 공간이니까 3D에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9가 되는 겁니다. 원이 아니고. 자,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3, 마이너스 2, 1을 지나고 직선 이거에 평행한 직선이 점 얘를 지난대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방향 벡터가 일치하겠죠. 요거의 방향 벡터 u라고 하면 마이너스 5, 1, 4가 됩니다. 분모에 있는 숫자 가지고 오면 돼요. 요거이면서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직선 L이라고 하면 L을 구해볼게요. L의 식은 마이너스 5분의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분의 y 플러스 2, 그 다음 4분의 z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x자리에 a 넣고요. y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고 z자리에 b를 넣으면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a 마이너스 3은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4분의 b 마이너스 1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요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는 바로 암산되죠. 마이너스 2가 아니고 8이 되겠습니다. 8 양수 8. 그래야 부호 달라가지고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b 값은 마이너스 3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두 개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위에가 마이너스 4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죠? a와 b 값은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7번. 두 직선 얘랑 얘의 교점과 그다음에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를 모두 구하라고 했거든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연립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요거 어떻게 푸는지. 첫 번째, 요 식에서 3분의 x 플러스 5는 는 y-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임의의 상수, 실수, k를 가져오겠습니다. k는 실수예요.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보면 x 플러스 5, 3분의 이거는 k라고 둘 수 있는데 얘를 양변에 3을 곱하면 x 플러스 5는 3k. 그럼 x는 3k 마이너스 5로 둘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은 y는 k 플러스 1로 둘 수 있어요. 그쵸? 요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도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1-x는 2분의 y 플러스 4. 요거 실수 k, s라고 할까요? s 실수. 그럼 얘도 요렇게 보면 x는 1 빼기 s로 둘 수 있고 y는 2s 빼기 4로 둘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3k-5,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요 직선 위에 있는 좌표는 1-s, 2s-4가 됩니다. 그러면 교점은요. 교점은 요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고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서로 공통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같게 되는 그때 점의 좌표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아야 하니까 여기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식을 세워볼게요. 3k-5는 1 빼기 s 이거랑 k 플러스 1은 2s-4. 이거 잘 연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k 플러스 s는 6이라는 식이 하나 얻고 k-2s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을 또 얻어요. 여기에 2배 하고 더하면 7k는 6이 12에 5를 7. k는 1이 나오고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하면 s는 1 넣어서 3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는 요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k만 구했어도 되네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이 교점하고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두 점을 알면 두 점 이용해서 벡터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2,2고 그 다음에 A점이 1,2였어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검은색 L이 있을 건데 방향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성분 아는 걸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면 구해낼 수 있거든요. 이걸 B라고 할게요. 교점을 B. A, B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 2에서 1을 빼면 0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방향 벡터가 되는 건데 이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 그러니까 길이가 1인 벡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로 나눠주면은 단위 벡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나오고요. 또 방향이 이렇지만 이런 방향도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호만 반대 방향만 되는 거니까 부호만 달라지면 돼요. 그래서 7번의 답은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개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8번. 두 직선이 있는데요.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요. 그러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의 방향 벡터는 1, 마이너스 1,2고요.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A, 1,1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60도라니까 여기 세타 자리에 60을 넣고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분모에 두고 분자는
내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a-1 플러스 2 절대값 씌우고 각각의 크기 루트 6, 루트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요거 풀면은 되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수를 있을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배의 절대값의 a 플러스 1은 루트 6, 루트 a제곱 플러스 2. 근데 절대값도 있고 근호도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 제곱. 그러면 4의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6의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4a제곱 8a 플러스 4는 6a제곱 플러스 12. 넘기고 다 넘겨서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8a 그다음에 플러스 8은 0 나오네요. 다 2로 나누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니까 완전 제곱으로 묶이네요. 그래서 a 값은 2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점 A에서 평면 이거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해서 요거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평면 알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26은 0이에요. 점 A가 요 바깥에 있대요. 5, 4, 마이너스 2. 근데 여기에서 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대요. H라고 해볼까요? 요 점에 좌표가 2, 3, 마이너스 7이래요. 그러면은 이거 왠지 AH 이 벡터가 평면 요 알파의 법선 벡터가 되겠죠. 법선 벡터. 그러면 이것만 잘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5H에서 5A 뺀 거랑 마찬가지니까 2에서 5를 빼고 3에서 4를 빼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를 빼요. 마 3, 마이, 그 다음에 마 5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z 플러스 d는 0이라고 두고 요 점은 평면 알파 위에 있으니까 대입했을 때 는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을 넣으면 7 플러스 35가 되네요. 요거 계산을 해서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D 값은 얘가 마이너스 9니까 35에서 9를 빼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26이 나오네요. D가.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z 마이너스 26은 0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구한 게 요식이었잖아요. 같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 26이죠.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3x 플러스 y 플러스 5z 플러스 26은 0. 비로소 등식의 변형 이용하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A는 3이고 B는 1이고 C는 5였던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두 평면 얘랑 얘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그러면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평면이 이루는 가계 크기는 두 법선 벡터 이루는 가계 크기와 똑같이 동일시 시켜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벡터의 법선 벡터는 2,k-2, 3k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3,5-k,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수직이라는 얘기는 내적을 했을 때
내적이 0이 나오면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에 k-2, 5-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 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쭉 전개해서 해볼게요.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하면은 5k, 이렇게 하면은 2k니까 7k,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k는 0이 나옵니다. 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4는 0이고,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4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하고, k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뭐야, 모든 실수에 그냥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두근의 합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해도 됐었네요. 더 안 풀고.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하면 되죠. 두 점 A와 P, 위치 벡터를 각각 스몰 A, 스몰 B, P라고 한대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풀이 과정하고 답을 쓰래요. 그러면 요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요. 자, P의 위치 벡터의 성분을 뭐 x, y, z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나타내는 것은 A점이 3,0,4니까요. P 벡터 빼기 A 벡터는 AP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AP의 크기가 A의 벡터의 크기. 그럼 이거는 5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제곱 해서 더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5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5인 9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렇게 생긴 여기가 A점. A 3,0,4 그다음에 반지름이 5인 9 위에 있는 점 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9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요. 9의 방정식. 중심의 좌표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4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25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x축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나머지 y랑 z 좌표는 모두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0 대입하고 여기 0 대입해 봐야 돼요. 그럼 x-3의 제곱 더하기 16은 25가 되고 x-3의 제곱은 9가 되네요. 그럼 x-3은 풀마 3이 되는 거니까 x는 3 풀마 3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6이거나 또는 x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점의 좌표는 6,0,0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는 요 사이의 거리는 6이 되겠죠? 얘가 답입니다. 요거 이런 거 잘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과 B점에 대해서요. 점 P는 얘를 만족시킨대요. 그랬을 때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두 값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P가 여기 있고 PA, A점 이렇게 하고 PB, 여기가 PB, B점이라고 할게요. PB. 근데 지금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크기가 2라고 했는데 크기니까 양변을 똑같이 그냥 숫자 2로 나눠서 써볼게요. 그럼 2분의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의 크기는 1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등식 변형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요 식. 얘는요, 우리 벡터의 그 내분점 구하는 공식 알죠?
그 중에 중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1대 1로 내분하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A와 B 선분을 딱 연결했을 때 1대 1, 이 중점 M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나타내는 벡터는 PM이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중점이 되는 거네요. PM. 이 PM의 크기가 항상 1이 된다는 거예요. PM 벡터의 크기가 항상 1이다. 근데 M의 좌표는 구해낼 수 있죠. 왜냐면 A점의 좌표가 1, 2, -1이고 B의 좌표는 0, -1, 5기 때문에 M의 좌표는 두 점의 중점이니까 1, 0, 2가 됩니다. M의 좌표. 근데 M은 고정됐고 이 P는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점 P. 요거를 만족시키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M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9 위의 점이 P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9를 생각하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그쵸?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중에 원점이 여기 원점, X축, Y축, Z축. 이 원점과 요 9 위에 있는 점 P 사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여기 9의 중심인 M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고 최대값은 반지름을 더하면 되고 요만큼 반지름을 더하면 되고 최소값은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죠.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가 될 거니까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m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루트 1 더하기 0 더하기 4가 되니까 루트 5가 돼요. 그럼 최대값은 루트 5에다가 반지름 하나 더 더하니까 반지름 1이었죠. 그 다음 최소값은 루트 5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돼요. 그럼 m하고 m을 곱해주면 합차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요. 5에서 1 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재밌죠? 네, 아무튼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 A점에서 직선 이거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직선 AH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여기 L이 있고 여기 A점이 3, 2, 1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대요. 여기 H 이렇게 그러면 이 H는 L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근데 L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성분으로 이제 좌표를 성분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한 번 보여줬는데 이 값을 실수 K라고 두고 K는 실수. 그러면 이렇게 보면 X는 2K 플러스 3이라고 둘 수 있고요. 요렇게 보면 Y는 K-1로 둘 수 있고 요렇게 보면 Z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K-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게 곧 H점의 좌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H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얘랑 L이랑 수직이 될 거예요. 근데 L 위에는 방향 벡터가 존재하죠. 방향 벡터 U. 얘는 2, 1,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H 벡터랑 U랑 내적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일단 AH 벡터부터 나타내면 H 좌표에서 종점에서 시점 빼주면 되니까 2K, K-3, 마이너스 2K가 되겠습니다. 요거랑 이게 AH 그러면
U와 AH의 내적을 구해보면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요. 4K 플러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4K. 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요거 계산하면 9K는 3이 되니까 K는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H의 작표를 구해낼 수 있어요.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2에다가 3을 더하니까 3, 3은 9, 3분의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는 AH의 방정식 요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에 굳이 이 직선을 구할 때 방정식을 구할 때 방향 벡터가 곧 AH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K 구한 걸 여기다 대입을 바로 할게요. 방향 벡터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겁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 A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3분의 2분의 x-3은 마이너스 3분의 8분의 y-2는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z-1 이렇게 두고요. 여기가 식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3을 다 똑같이 나누고 2로도 똑같이 다 나누겠습니다. 그럼 x-3은 마이너스 4분의 y-2는 마이너스 1분의 z-1 얘가 바로 AH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이렇게 있는데 평면 알파 점 A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점 B에서 직선 L 위에 있는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BC의 길이를 구해내는 게 문제네요. A점의 좌표는 1, 0, 1이었고 요거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1, 2, 마이너스 1이네요. 다음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A, A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A, B 이 벡터하고요. L하고 수직이 되겠죠? 그 말은 L의 방향 벡터인 U하고도 수직이 돼요. 그러면 AB 벡터 내적 U 하면 0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AB 벡터는 B점에서 A점 좌표 빼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 A에서 0 빼고 A에서 1을 빼줍니다. 요거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이랑 1, 2, 마이너스 1. AB 벡터 내적 U 벡터.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러면 A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돼요. 그럼 A 값은 1인 거를 알아낼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 좌표가 실제로는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선분의 길이 구해낼 수 있겠죠. 두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두 점 좌표 알면 점의 좌표 거리 구해낼 수 있어요. 이 차를 구해서 제곱하면 되니까 1. 루트 5가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루트 5가 되고 여기도 루트 5고 직각 삼각형 여기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b가 있으니까요. BC의 길이는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할만하죠? 자, 다음 이제 1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 그 다음에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Q래요. 그랬을 때 벡터 OQ의 크기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법선 벡터가 있지요. 3, 2, 1입니다. 법선 벡터. 그 다음에 이 점 P는 평면 알파 위에 없고 8, 7, 6 이렇게 붕 띄워 놓을게요. 근데 문제에서 이 평면에 대칭 이동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 Q 이렇게 존재하겠죠. 수직 2등분이 됩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수직 2등분. 이제 여기까지 됐을까요? 요 점의 좌표 모르니까 일단 x, y, a, b, c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PQ 벡터를 구했을 때 그거는 M 벡터랑 평행이 되겠지요. 자, 이게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PQ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얘는 요거를 방향 벡터로 하면서 이 점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거 이용해서 풀 거거든요. 그럼 3분의 x-8은 2분의 y-7은 1분의 z-6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요거를 다시 K는 임의의 실수라고 둬서 좌표처럼 이제 성분을 나타낼 거예요. 그럼 X는 3K 플러스 8로 둘 수 있고 Y는 2K 플러스 7로 둘 수 있고 Z는 K 플러스 6으로 둘 수 있거든요. 얘는 요 분홍색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내고 싶거든요. M이라고 했을 때. 근데 M은 이 알파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요 좌표를 여기 평면에다가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3에 3K 플러스 8, 2에 2K 플러스 7, 다음 K 플러스 6, 16. 요걸 만족하는 K 값을 찾으면 요 분홍색 직선 위에 있으면서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M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구해볼게요. 9K 24, 4K 14, K 플러스 6은 16. 요거 계산하면 14K, 이거 계산을 해보면 여기 6을 빼면 10이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4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8이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줘요. 대입해주면 2, 3,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M의 좌표가 2, 3, 4예요. 그러면 Q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 P점과 Q는 요 M을 기준으로 해서 중점이 되는 거예요. M이. 그러면 중점 구하는 공식 떠올려 보면 얘랑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값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4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얘가 6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얘가 8이 되면 되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Q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OQ 벡터의 크기. 그러면 각각의 성분의 제곱을 해가지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루트 21.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잘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 얘와 평면 이거의 교점을 A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OA 내적 OP가 OP의 제곱이 되게끔 하는 이걸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거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실수 K 두고
실수. 좌표로 나타내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면 x는 2k,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k, z는 마이너스 2k가 되거든요. 이거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점. 그게 평면하고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요 식을 만족하는 그때의 k 값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입하면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는 2 넘기면 k는 마이너스 2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 a는 마이너스 4,2,4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OA와 OP, 근데 P는 임의의 점이니까 P의 좌표를 x, y, z라고 둘게요. 그러면 OA는 마이너스 4,2,4고 OP는 x, y, z가 되는 거고 OP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겠네요. 왼쪽은 이제 내적하면 마이너스 4x, 2y, 4z 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완전제곱으로 묶어주면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x, y, z는 중심이 마이너스 2,1,2으로 반지름이 3인 9 위의 점입니다. 점 P가. 그쵸? 왜냐면 이거 9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내는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거든요. 9의 건널비도 생각해보면 공식이 있어요. 9의 건널비는 4 파이 R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답을 이제 구하겠습니다. 3분의 4 파이에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27이 되고 약분하면 9, 4, 36 파이. 그래서 답이 36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